선생님이 주로 겪게 되는 편견들을 너무 많이 보시게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의 이 성적인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성애자로 네, 우성애자. 근데 그건 옛날 얘기였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하면은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상한 행동하니 교육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이제 성적인 문제나 성적인 욕구가 드러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네,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지 않고 좀 무시하면 그 행동이 좀 없어지 소거되지 않을까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가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러한 행동을 어떤 간식 끌기의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이런 뭐 성기 만지기를 했다, 성기 노출했을 때 그 반응이 그 어떤 반응보다 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혹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주입했을 때 그거는 더 역효과가 나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 성장 발달에 맞게 또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개별화된 교육이 드는 게 맞는 거지, 너무 많은 것들을 교육만 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적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이니까 뭐 몇 세 수준의 교육으로 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이에요. 뭐 이제 뭐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 지적 능력이 낮으니까 뭐 몇 세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을 뭐 중학생 수준으로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친구가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생활 연령이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디지털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활용할 수 맞아요. 핸드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수준을 낮춰서 교육하는 게 장애 학생이 맞는 성교육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일입니다. 네. 장애 학생들의 어떤 성행동? 이것들을 좀 바라볼 때 필요한 관점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성 문제 행동, 도정 행동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없애달라고, 소거해달라고. 네, 저는 제가 얘기합니다. 왕도가 빠른 길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의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정말 열심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떠한 걸 획득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지. 특수학급에서는 성기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통합반에서는 성기를 만져요. 그렇다면 단지 성적인 자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마도 다양한 원인 중에 뭐 무료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내가 만지면서 관심을 또 끌 수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표현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보호나 통제적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좀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셔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런 삶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 사회 규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그런 태도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것, 저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발달장애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아예 원천문세 하시려고 하세요. 못 만나게. 근데 못 만나게 한다고 안 만나지 않거든요. 더 음성적으로 뭔가 하려고 아이들 핸드폰 통해서 뭐 랜덤 채팅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방법을 찾아내겠죠.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좀 더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 주셔야지만, 이거는 정말 성장하면서 겪는 모든 일이잖아요.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내는 것, 한 개 만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성교제 관련된 내용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관심있어하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상형에 대한 질문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주 외모, 그 다음에 뭐 신체적인 것들, 뭐 경제력, 뭐 학업, 굉장히 다양하게 예를 만들어서요. 아이들 이제 이게 쓰게도 하고, 사진 찢어서 이제 붙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걸 다 시키기도 하거든요. 뭐 데이트 비용 이제 계산하는 거 수학 수업을 연계해서 하면 그 어떤 수학 수업도 재밌어 해요. 네네.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느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깨닫게 된 어떤 발달 장애인 성교육의 특징?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하게. 네, 표현하게 해야 된다. 네, 자기의 생각을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자가 굉장히 많아요. 보호자도 많고, 주변에 다 안내하고 보호하고 하는 사람만 있으니 자기의 결정에서 뭔가를 표현하고 책임지는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신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속에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육을 갔는데 1대1 교육이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생이었는데도 그 데이트를 여대생이랑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데이트는 자기가 집에서 스파게티를 해주면 스파게티를 그 여학생이 먹고, 그 즐거워하며? 다음에는 침대에 올라가서 스킨십을 네네. 한다. 막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주 내용이었고,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남자가 내야죠. 상남자인데. 이제 이런 개념을 제가 이 학생의 가정은 아마도 조금 이제 가부장적인 네네. 느낌의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음란물에 뭔가 좀 노출이 된 게 이제 확연하게 느껴진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교육 후에 이제 부모님 상담을 담임실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페이퍼 작업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다 보고 자란 음란물이다. 네.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건 나도 보고 자랐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교육 얼마 안 있고 그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을 데리고 그런 성적인 행동을 하려다가 이제 발각이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들이나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신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속에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빠르게 바꿔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빠르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평가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생각도 엄청 해보고, 크다는 것도 그렇죠. 아시고. 그런 부분을 알고 인지하시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예전에 뭐 여자애가 왜 이렇게 칠칠맞게 굴어, 남학생은 왜 이렇게 씩씩하게 안 해, 네. 이런 말들 저도 한 번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각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야지만 자신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또 표출이 되면 네.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네. 네.